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5회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난번처럼 이어서 오늘 1교시는 쓰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1번 문제부터 51번, 52번, 53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의미 파악하기 말고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바꿨어요. 문장이 한 3개 정도, 3개 정도 어휘가 주어지고 그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문법을 넣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문제를 한 4개 정도 풀어볼까 합니다. 네, 또 다른 문제니까 조금 더 새롭게 흥미를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51번 문제 유형은 계속 같은 문제 유형이니까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제목이 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김치 만들기 안내하는 구문을 공부할 거예요. 자,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했어요. 여러분 김치 먹어봤죠? 네, 이번 주말에 자, 지금 제목이 김치 만들기 안내죠. 김치 만들기 안내니까 이번 주말에 자, 뭐 나왔어요? 기억. 그 다음에 맛있게 만들어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나눠 먹어보세요 했네요. 오늘 제목이 김치 만들기 안내라고 했죠. 김치 만들기 안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오늘 김치 만들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아마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일단 맛있게 만들어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나눠 먹어보세요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라의 친구들도 있지만 또 외국인 다른 친구들도 있죠. 나눠 먹어보세요. 자, 여기 뭐라 또 나왔어요. 나오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했네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니까 앞에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왜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가 없는지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데 대한 이유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번 주말에 만나요 나왔네요. 자, 여기 어떤 답을 여러분 넣었습니까? 네,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이번 주말에 제목에서 김치 만들기 안내라고 했으니까 김치 만들기에 대해서 안내한다는 이야기가 아마 나오면 되겠죠. 이 내용을 그냥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김치를 만들기입니다. 자, 볼까요? 네, 김치 만들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김치 만들기 체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김치 만들기 체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한번 나눠 먹어보세요 정도. 그 다음에는 아까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여기 지금 나와야 돼요. 왜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을까요? 김치를 만들려면 뭔가 재료가 필요할 텐데 재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가 좀 망설이고 있을 텐데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 없다 했어요. 그럼 뭐예요? 재료가 모두 다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만들기 행사하는 쪽에서 아마 재료를 다 준비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든지 재료는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든지 뭐 이렇게 뭐 문장을 조금씩 바꾸지만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장을 쓰면 아마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1번 문제 유형 별로 어렵지 않게 아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단 시험 칠 때 51번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맞아 10점을 다 맞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씩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문법이나 글자가 틀리지 않도록 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51번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52번 문제를 볼게요. 52번 역시나 조금 길죠? 한번 읽으면서 뜻을 농민들은 1년의 시간을 공들여 뭐예요?
아주 열심히 노력하여 이 뜻이죠.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확한다. 농산물 재배하고 수확, 이제 거둬들이는 거죠. 최근 이를 기회로 삼아 농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르고 있다. 자, 절도가 뭐예요? 여러분 절도 알아요? 절도는 훔쳐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다 훔쳐가는 거죠. 농사를 억지로 지어놨는데 막 훔쳐서 가버려요. 이렇게 농사 지어가 이제 농사가 다 되면 아주 이제 팔 수 있을 만큼 딱 돼 있는데 훔쳐가 버리는 거죠. 예, 훔쳐간다. 예, 훔쳐가 버린다. 이게 농산물 절도예요. 훔쳐가다. 선생님이 지금 컴퓨터에 마우스가 잘 안 돼서 마우스를 다시 바꿨더니 글씨 쓰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글씨 안 그래도 힘들게 쓰는데 글씨 쓰기가 더 힘드네요.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산물 절도는 농민들의 1년 동안의 수고를, 자, 농산물 절도, 농산물을 다 농사 지어나는 것을 훔쳐가는 것은 농민들의 1년 동안의 수고를, 예, 그동안 계속 수고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 수고를 나왔어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금 귀찮더라도 농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보안 장치를 설치한다. 그래서 농산물을 보관해 놓고 보안 장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CCTV를 단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이 옆에다가 하면 소리가 울린다거나 하는 그런 보안 장치를 설치해서 자, 어떻게 하면 좋겠다 문장에 나와야 되겠죠. 또한 외출 시에는 밖으로 나갈 때는 이웃에게 미리 알려서 집이 비어 있을 때 누군가가 오면 경찰에 연락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힘들게 수고해서 농사 지어나는 것을 만약에 절도 이렇게 훔쳐가 버리면 아주 큰 피해가 오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억에 먼저 답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생각하고 한번 써보세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농민들은 1년의 시간을 공들여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확한다. 최근 이를 기회로 삼아 이제 다 되어 있는 그 농산물을 기회로 삼아 농산물 절도가 이게 다 농사 지은 것을 훔쳐가는 어떤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승은 막 활기를 편다는 뜻이에요. 농산물 절도는 농민들의 1년 동안의 수고를, 예, 농산물이 절도당하면은 농민들이 1년 동안 한 수고를 전부 다 뭐예요?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고를 없어지게 하는 안 좋은 범죄야. 1년 동안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괜찮아요. 예, 헛되게. 우리 어떤 수고를 헛되게 하다 이런 말 쓰죠. 농산물의 어떤 수고를 헛되게 하는 안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헛되게 하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금 귀찮더라도 농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농산물 절도를 막아야 된다는 거겠죠. 네, 설치하여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보통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훔쳐가진 않을 거니까 낯선 사람, 잘 모르는 바로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아마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또한 외출 시에는 이웃에게 미리 알려요. 그래서 우리 며칠 동안 집 비워요.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아무도 없어요. 라고 미리 알려서 집이 비어 있을 때 누군가가 오면 바로 경찰에 좀 연락할 수 있게 이웃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없어지게 1년 동안의 수고를 없어지게 대신에 아까 무엇을 했어요? 헛되게, 예, 헛되다. 어떤 수고가 헛되다는 이야기 쓰죠. 예, 헛되게 하는 안 좋은 방법이다. 그런 말도 괜찮아요. 수고를 헛되게 하다. 헛되게 하는 안 좋은 방법이다.
안 좋은 범죄다. 예, 농사물 절도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좀 더 52번 문제까지도 이제 한번 해봤어요. 이제 53번을 볼게요. 자, 이번에도 53번 문제는 300자, 200자에서 300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래프를 보고 연령대에 따라서 연령, 나이죠. 나이에 따라서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좀 무엇인지 조사했대요. 무엇인지 비교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나왔어요. 오늘 문제가 이때까지는 생각을 쓰는 게 없었는데 지금 자신의 생각을 시작하니까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예, 문제 유형이 두 가지인데 그냥 문제를 표를 읽는 거 말고 자신의 생각을 쓰는 문제도 있어요. 이럴 때는 꼭 생각을 써줘야 돼요. 안 쓰면 여기서 묻는 답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대와 40대, 20대하고 40대를 지금 비교했어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무엇인지라는데 선호가 뭐예요? 좋아하는 이죠. 선호하는 한다는 것은 좋아하다 뜻이에요. 좋아하는 주거 형태가 뭔지 아니면 어떤 걸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예, 좋아하는 주거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근데 설문조사 했는데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왔어요. 다음과 같은데 여기 나와서 20대는 보니까 월세가 1위네요. 월세가 60%로 1위예요. 그리고 전세는 30%로 2위가 나왔고 세 번째가 자가예요. 자가는 자기 집이란 뜻이죠. 자기 집을 사는 거. 그게 7%고 나머지 뭐 기타는 3% 나왔어요. 근데 40대는 보니까 20대하고 좀 달라요. 자가가 자기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80%였어요. 그러니까 20대의 월세 1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율이 자가를 원했어요. 그리고 15%가 전세는 똑같이 2위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4%가 3위예요. 그래서 지금 20대하고 40대는 보니까 1위하고 3위가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20대의 1위가 40대의 3위가 되고 20대의 3위가 40대의 1위가 됐어요. 나머지 2위, 4위는 지금 똑같죠. 이렇게 이제 문장이 나왔는데 이런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단 표는 읽기 쉬워요. 표는 읽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좀 좋은 답안을 쓰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했을 때 20대는 월세가 60%로 1위였고 그 다음에 전세는 30%로 2위였는데 자가는 7%로 3위로 나타났다. 반면에 40대는 1위가 자가로 80%고 2위는 전세가 15%, 월세가 4%로 나타났다면 계속 퍼센트만 나와요. 그러면 좀 재미가 없겠죠. 재미가 없으면 오히려 좀 점수를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다르게 써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쓸 때는 일단 처음 쓸 때는 그래프를 보고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쓰면 돼요. 20대와 4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여기까지 다 써요. 다 쓰고 설문조사의 결과까지만 쓰면 돼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써도 돼요. 결과 20대는 선생님 약간 몇 퍼센트만 자꾸 쓰면 재미없다 했죠. 그래서 그냥 20대는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를 월세로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를 월세라고 했다. 두 번째가 전세고 세 번째는 자가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계속 월세 몇 퍼센트가 좀 없어져요. 그래서 좀 몇 퍼센트를 꼭 굳이 세야 되는 거 아니니까 좀 줄여도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나왔을 때 20대가 끝나면 반면에 나와야 돼요. 반면에는 반대 뜻이죠. 예, 지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면에 라고 쓰면 좋아요. 반면에 40대는 하고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40대는 어때요? 반면에 40대는 자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80%로
아주 많았다, 제일 많았다, 아니면 가장 많았다 해서 1이라는 걸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세와 월세는 각각 15%와 4%로 자가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로 나타났다. 여러분이 하나씩을 다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 이제는 좀 많이 써봤으니까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형태를 좀 변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써도 벌써 지금 아마 여러분이 한 150자 이상 썼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교는 다 했어요. 표는 다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비교해서 표 읽기가 1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죠? 자신의 생각을 써야 돼요. 그러면 왜 20대는 월세가 제일 많은데 40대는 왜 자가를 제일 많이 선호할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네, 20대는 이제 겨우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겨우 돈 벌기 시작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없겠죠. 돈이 없으면은 돈을 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한 달에 월급 받는 데서 얼마씩 떼나가는 월세가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40대는 이제 좀 직장 생활도 좀 한 지도 됐고 뭐 가족도 있고 하면 다른 집에 계속 옮겨 다니는 것보다 자기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자가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때까지 선생님이 그냥 쓰기만 줬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형태가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예상 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여기 있는 답을 여기다 여러분은 써보시면 돼요. 자, 예상 답안이에요. 20대와 40대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여기까지는 지금 앞에 나왔던 문장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했다 하고 이제 표를 읽어주는데 20대는 월세를 원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위였다 말이에요.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세와 자가가 뒤를 이었다. 이렇게 쓰면은 몇 퍼센트로 1위, 몇 퍼센트로 2위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문장이 됐어요. 반면에 반대로 40대는 자가를 원하는 비중이 1위였으며 자가를 제일 원했어요. 1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역시 전세와 월세를 원함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1위는 몇 퍼센트, 2위는 몇 퍼센트보다 조금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점수를 좀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표를 정리해서 읽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각이에요. 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생각을 쓰는 거죠. 20대의 경우는 아직 돈을 잘 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죠. 예, 돈을 잘 벌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벌지 못하기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하고 40대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겨서 자가를 선호하는 것 같다로 쓰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처럼 너무 많이 쓰면 그 글자의 수를 넘길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좀 짧게 잘 정리하는 게 예더라도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으면 다 써놓고 난 다음에 옮기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원고지 쓰는 방법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해서 선생님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 하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해서 조금 하기도 힘들고 좀 재미도 없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제시된 표현을 순서대로 모두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순서대로 모두, 순서도 다 쓰고 모두 다 넣어야 돼요. 모두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해야 돼요. 자, 공부를 하다가 1번이고 성적이 오르다가 2번이고 더 떨어지다가 3번으로 해서 순서대로 다 넣어야 돼요. 순서대로 넣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면 당연히 성적이 오르죠. 근데 더 떨어졌다 했어요. 그러면 조금 뭔가 바뀌어야 되겠죠.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요가 원래 맞는 문장인데 공부를 하다 성적이 오르다 더 떨어지다 하면 지금 이 문장을 쭉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 때 공부를 하다 성적이 오르다. 근데 어떡할까요?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부를 했는데도 아니면 열심히 하는데도 같이 했는데도 성적이 어떨까요? 오르지 않고가 좋겠죠. 성적이 오르다 안 되죠. 오르지 않고 부정이 들어가야 돼요. 더 떨어진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문장의 답이 될 거죠.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답을 쓰는 문장을 보면 어쨌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더 떨어진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문장은 부정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문장은 그냥 뭐 과거형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벌써 시험도 쳤고 떨어졌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문장은 과거형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답을 볼게요. 공부를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고 더 떨어진다. 아니면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은 오르지 않고 더 떨어진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과거형으로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은 오르지 않고 더 떨어졌다도 괜찮아요. 이렇게 현재형 문장으로 쓰거나 아니면 과거형 문장으로 둘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우리는 모두 선생님을 존경한다. 그분도 그렇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문장이 지금 3개예요. 이 3개의 문장을 다 연결해서 그것도 순서대로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좋겠죠? 우리는 모두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3개의 문장으로 해도 하나도 어색함이 없지만 한 문장으로 지금 하나 했으니까 우리가 모두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분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의 문장이면 존경한다 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분 또한 그렇다니까 그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도 그렇다라는 문장을 딱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한다를 존경하고로 바꾸고 그분도 그렇다를 그분 또한으로 바꿔주면 이게 쭉 연결된 한 문장으로 아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면 제일 좋겠죠. 3번 볼게요. 네, 3번이에요. 한국에 오다.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다. 떡국이 떠오르다. 역시 3개의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순서대로 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요. 자, 한국에 오다.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셨다. 떡국이 떠오르다. 자,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셨던이겠죠.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아니면 한국에 오면 뭐 어떤 면 같은 거 하면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떡국이 떠오른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지금 한국에 아니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보죠.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어릴 때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떡국이 떠오른다. 이렇게 쓰면 잘 맞겠죠. 끓여주시던, 주시다. 그러면 그때 주시던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끓여주시던 떡국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뭐 하던 한 요 말을 쓰면 좋죠. 이게 지나간 일을 떠올리는 회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한국에 안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어릴 때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떡국이 떠오른다라는 문장으로 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도 볼까요? 마감 시간을 지키다. 자세히 살펴보다. 오류가 발생하다 나왔어요. 자, 자세히 살펴봤는데 오류가 났을까요? 오류가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점이 잘못된 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점이 발생했다, 나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마감 시간을 지키다. 자세히 살펴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못 봤겠죠. 살펴보지 못했더니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감 시간을 지키다, 예, 지키려고, 뭐, 목적, 예, 마감 시간이 6시까지면 6시까지 그걸 다 해내려고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더니, 잘못된 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잘못된 점이 발견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면 문장이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마우스 진짜 안 되네요. 지금 마우스 진짜 쓰기 힘들어요. 네, 잘못 쓰는데 이렇게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답 볼게요. 네.